29번의 1번은 사람들이 왜 올바른,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야. 소재는 속박감의 문제라고 나와 있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가 아니라면 정도의 의미.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의 한 사람, those lucky people 이라고 하는 그런 운이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면, 그럼 이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단지 운전을 해. 새로운 차들만 운전하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면 on at least one occasion. occasion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 때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on one occasion, 한 경우에, 한 때에, 적어도 한 경우 한 때에 그 말을 붙이면 적어도 한때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야. 아마도 뒤에 나와 있는 experienced, 아마도 경험했을 거야. 뭐를? 고통스러운 어떤 깨달음을. 그런데 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만 your car, 여러분의 차가 is too old,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수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해석상으로만 보고 문법적인 걸 좀 보도록 할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차들만 운전을 하겠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새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뭔가 오래된 차를 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오래된 차는 더 이상 이제 수리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참 오랫동안 좀 애정을 가지고 차를 운전했을 건데,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painful이란 말을 썼다고 볼 수 있겠고, 보통 우리가 이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걸 보냐면 no longer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지. 이 no longer이라고 하는 것을 not anymore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이렇게 많이 외워. 더 이상 뭐뭐 않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얼핏 보면 no longer가 있는데 여기에 왜 anymore이란 걸 또 써서 의미를 중복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not worth repairing anymore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no longer이라고 하는 단어와 anymore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 그래서 두 개를 써서 둘 다 더 이상, 얘가 anymore가 더 이상 정도의 의미, no longer 더 오래되진 않아, 더 길게 가진 않겠지. 얘도 더 이상 뭐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써서 의미를 좀 더 강조한다고 봐주면 돼. 더 강조하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수정해서 요 원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좀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no longer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not만 쓰고, 이게 not worth repairing anymore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and not worth repairing anymore 괜찮고, no longer worth repairing 얘 안 써도 돼. 이거 no longer를 쓰면은 anymore 안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써서 좀 더 강조해도 되는 부분이고. 하나 좀 더 볼게. 여기 repair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법을 좀 보고 가려고 여기서는 우리가 worth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worth라고 하는 단어는 비동사와 함께 쓰여. worth를 쓰고 그 뒤에 명사 또는 ing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명사 성질이니까 ing라는 동명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주어는 차량이야. 그럼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로 이제 언급을 좀 했을 때에는 더 이상 수리할 가치가 없어. 언급은 이 의미는 잘 통하는 것 같아. 근데 차량의 입장에서는 차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은 수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being repaired라고 하는 걸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쓰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주어를 쓰고 뒤에 비동사 정도 이렇게 쓰고 뒤에 ing를 이렇게 썼을 때 이 ing가 타동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목적어가 이 주어가 이 목적어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그냥 ing만 쓴다 이렇게 봐. 이 ing의 목적어의 역할을 주어가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굳이 뒤에 목적어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ing만 쓴다. 그리고 수동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repairing 괜찮은 거다.
다시 돌아갈게. As a car ages. age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다, 노화가 되다 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이지, 차량이 노화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can go wrong, 잘못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need fixing, 수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 자, 여기에 fixing은 앞에 있었던 repairing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어져야 되거든. 그럼 여기도 being fixed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겠지만 요건 안 돼. 이 부분 우리가 동사 중에 필요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들이 있어. 그리고 주어가 있고 이럴 때에는 ing를 쓰면서 이 ing가 to be pp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 주어는 사물 주어를 주로 쓰고, 필요의 의미가 있을 때, 자, 사물 주어 나왔지, 필요의 의미가 나왔지,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요 fixing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to be fixed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같은 거야. being fixed는 쓰지 않지만 to be fixed 얘는 맞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fixing이 맞아. 이런 문법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needs to decide, 결정할 필요가 있어. 뭘 결정해야 되냐면 is it worth getting this latest issue라고 하는, 자, 이게 가치가 있을까? getting this latest issue라고 하는, 여기에 get 나와 있고 this latest issue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pp 형태를 이렇게 썼어. 이 차가 이 여기 뒤에 나와 있었던 이 마지막 이 최근의 이 문제가 살펴보도록 하는 것에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로 물어본 거야. 다시 좀 돌아오면 it is worth 가치가 있어. ing getting 뭐뭐 할 가치가 있대. this latest issue 이 마지막 최신의 문제. 그럼 최근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차량에서 발생한 어떤 최근의 문제가 있겠지. 이 문제가 살펴봐지도록 하는 것에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번 이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29항의 2번 동조를 얻기 위한 리더의 노력이라고 나와 있어. 하나씩 볼게. 팀과 그리고 조직들은 also 또한 가지고 있대. 정신적인 삶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팀들하고 조직들은 어떤 집단이 되지, 개인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삶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집단들도 삶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정신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대부분의 리더들은 work hard, 열심히 노력을 해. 뭐 하기 위해서? alignment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래 alignment라고 하는 것이 일직선상에 또는 같은 곳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는 걸 alignment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나란히 놓여진다라는 의미에서 일치 정도로 좀 본 거고, 그 일치가 뒤에 생각하고 연결되면서 사고의 일치라고 조금 의역이 되는 거다. 사고의 일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뭔가 하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on the same thinking, 똑같은 사고의 주파수 위에 놓여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고의 주파수를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get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언급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 자, 요거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 어떤 식으로 좀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 글자를 조금만 키우고, 이 get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뒤에 목적어를 하나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쓸 건데, 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잠깐만 글자가 아이고 그대로 연결시키게, 의미상으로 봤을 때에는 A의 부연 설명이야. 그럼 이 부연 설명을 할 때 단순하게 요 형용사만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의 역할이 되는 것들은 뭐든 쓸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 형용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형용사 들어갈 수 있겠지. 그리고 ing 들어갈 수 있겠지. 얘도 형용사 성질이니까. pp도 들어갈 수 있지. 또 하나는 전치사 구도 들어갈 수 있거든. 이럴 때 이것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봐주면 되냐면, A를 형용사 상태가 되게 하다,
요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돼. 그래서 위에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전치사 구가 나와 있지 구조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똑같은 사고의 주파수 위에 있게 하다. 그래서 말을 좀 풀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같은 주파수를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alignment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일치가 얻어지게 되겠지. 우리가 라디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라디오에 91.9라고 하는 주파수가 방송국에서 주는 요 주파수가 91.9로 맞춰지면 라디오에서도 이 91.9에 대한 어떤 소리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겠지. 요런 게 alignmen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on the same 여기 getting부터 wavelength까지 보게 되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야. 하지만 to help organizations and teams라고 하는 help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투동사 원형이다. 이 조직들과 팀들이 번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게 투동사원을 뭐뭐 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must also work 노력해야 돼. 또한 똑같이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어디에서? getting attunement. attunement는 원래는 조율이라는 거야.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정해서 맞추는 거. 이걸 이제 동조라는 말을 썼지. 우리가 뭔가 동조하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데 얘도 이제 부연설명을 쓴다. 얘처럼 getting people 똑같은 구조야. 사람들로 하여금 on the same feeling wavelength라고 해서 감정의 똑같은 주파수에 놓이게 한다. 똑같은 감정 주파수를 갖게 만든다는 거야. 그럼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인지적인 이성적인 사고의 측면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감정적인 거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의미지. 다시 말하자면 뒤에 getting the purpose of organization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get이 또 나왔지? 여기에 get 그러면 get the purpose 쭉 나오고 여기에 to 이렇게 가야 돼. 자, 요 get은 원래 1번에서 언급을 했던 거야. 자, 요런 구조도 될 수 있는데 get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참 복잡하게 쓸 것도 많지. get 들어가고 명사 목적어 들어가고 아까 했던 거 잠깐 다시 보는 거구나. 여기에 투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pp 나올 수 있고 ing 나올 수 있다는 요 구조로 하는 거야. A가 뭐뭐 하게 하다. 사실은 이거랑 비슷해. A가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라는 요 구조에서 비슷한 거야. 그래서 get이라는 걸 썼고 뒤에 목적어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the부터 여기 뒤에 work까지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준 거다. 그래서 요 목적어가 뒤에 하게 하는 거야 라고 다시 부연 설명해. 다시 한번 가볼게.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의 주파수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직의 목적과 그리고 그 일의 의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그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이 의미가 to resonate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직의 일로 보면 되겠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일의 의미 이 의미가 이 resonate with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반향이 일어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좀 설명이 말이 좀 길었지? 쉽게 갑시다. 한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요거는 어떻게 좀 보면 될 거냐면 여기 resonate with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원래 resonate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쭉 가서 이렇게 반사되어서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만 그걸 듣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resonate야. 원래는 이 되튀겨 나오면서 반향하다. 이 방향이 바뀌어서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resonate라고 하는 거지. 뭐 이게 공명하다라고 보통 얘기해. 물리적으로는 공명하다.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같이 떨린다. 그러니까 생각을 같이 한다.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resonate with라는 걸 쓰는데 이때 반향을 불러일으키다. 누구누구에게서 반향을 일으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런 말은 누구누구와 공감하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뭐뭐와 공감하다. 요게 우리말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
다시 돌아가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일의 의미가 이 사람들과 공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훨씬 낫지? 반향보다는 in a felt way, 뭔가 느끼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느껴지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felt라고 하는 이것은 중요한 단어야.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feeling이라고 하는 주파수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felt라고 하는 뭔가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없애버리고. It is relatively, 상대적으로는 쉬워. 뭐가 쉬운가 봤더니만 뒤에 게. 그래서 얘는 가주어고 진주어로 쓰였고, 설명하는 게 참 쉬워. 목적을 또는 목표를 뭐에, 한 조직의 인지적인 방식에서, 인지적인 방식이 앞에 처음에 나와 있었던 thinking frequency에 관련된 거야. 인지적인 방식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지. 말로 설명을 잘 해주면 돼. 자, 우리 이 회사는 또는 우리의 조직은, 우리 사회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to function at our best, 우리의 최고에서, 최선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기능을 누가 할 건데? 우리가 할 거야. 그럼 기능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기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 우리는 have to feel, 느껴야 돼. 뭐를? 그 관계, 연결관계, 뭐와 뭐 사이에 what we are being asked to do 라고 하는,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어. 뭐 하라고? to do. 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것과, 그리고 some larger purpose of the group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다소 더 큰 목적,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더 큰 그 목적 사이에 이 관계를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은 받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재활용을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어. 그러면 인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회에서 이 재활용을 하는 것은 환경 파괴를 좀 줄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아주 잘 돼. 하지만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나? 그래서 야, 다음 세대에는 꼭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돼.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느껴야지, 동조를 하고 같은 감정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제 그 행동을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청을 받고 있는 거야. to do. ask라는 것에 목적어가 지금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수동 구조가 됐고, 요렇게 그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진행 의미를 포함시켜 준 거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었던 그룹의 더 큰 목적, 두 개 사이에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을 건데, 연결관계가,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뒤로 가볼게. 리더들, flourishing organizations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 번성하는 조직의 리더들은 성공에 뭐에 있어서 making strong feeling connections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감정의 연결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한대. 뭐와 뭐 사이에 personal goals and values of the people working there, 여기까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목적과 가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 여기에 those는 요 개인적으로 좀 빼고 the goals and values를 얘기하는 거야. 이 목적과 가치, personal 빼고,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 사이에 아주 강력한 감정적인 연결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한대. 아니면 심지어는 더 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 사이에서, 개인적인 것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 사이에 감정적인 강한 유대관계, 어떤 관계를 만들게 되면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리더가 실제 여기에서는 이 조직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리더가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갈 때 대신나 those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복수니까 those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서 간 부분이었어. 동조를 얻기 위한 리더의 노력, 소재로 되어 있었고, 그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치도 있어야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조,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일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마지막 문장 해석을 좀 안 했었네. 마지막 문장은 좀 단순한 구조야. the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로 나가고 또 the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the tighter the length in the chain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고 the happier the people and the better the results라고 하는 부분 전부 다 보니까 동사는 안 나와 있지. 보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보통 우리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주어 동사라는 걸 쓰지만 그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의미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사슬에서 즉 연결 관계에서의 이 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의 그 연결이 더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결과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length에 대한 비동사 are 정도, 여기에서도 the people 이라는 것의 비동사 are, 그리고 뒤에 results are, 전부 이 비동사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었고, 29강의 3번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 in the door in the face technique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법에서는 크고 불합리한 요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turns down. 여기 which라고 하는 것은 request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지. 이 request라고 하는 것이 turn down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다라는 의미야. 거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is followed.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은 뒤에 뭐가 뒤따르게 되냐면 더 작은 좀 더 합리적인 요구가 뒤따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 this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상황이야. 즉 this는 거절당한 거를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크게 보면 처음에 크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게 거절당하고 나서 더 작고 좀 더 합리적인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서, 우선 내용적으로 이제 문법을 잠깐만 좀 보면 turn down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목적어가 좀 없거든. 그래서 수동을 썼고, 그리고 요 부분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be followed by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하나의 어구처럼 기억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좀 볼 거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잖아. 순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수동으로 나올 때는 해석이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be followed by라고 하는 것은 해석은 그냥 이렇게 해라. 다음에 뭐뭐가 오다, 또는 뭐뭐가 뒤에 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그냥 편해. 그냥 하나의 어구처럼 보는 거야. 순서를 따져서 뭐가 따라갔으니까 뒤에 얘가 오고, 이거 너무 힘든 거야. 이거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어떤 식으로 좀 갈 거냐면, 뭐뭐가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앞에 주어가 아니라 뒤에 거야. 뒤에 거. 그러면은 주어 다음에 뭐뭐가 오다, 이게 낫겠지. 그래서 거절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뒤에 더 작고 좀 더 합리적인 요구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부분이 너무 어렵지 않게 의미가 받아들여질 거야. 사람들은 좀 더 뭐뭐일 것 같냐면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일 것 같다. 좀 더 뭐뭐인 것 같아. 좀 더 동의하는 것 같아. 어디에? this smaller second request라고 하는 이 더 작은 두 번째 요구에 좀 더 응하는 것 같아. 좀 더 동의하는 것 같아. 언제? it is placed.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 작은 두 번째 요구가 되겠지. 이 두 번째 요구가 놓여질 때, 어디서? 맥락에서. 어떤 맥락? 좀 더 불합리한 요구라는 그런 맥락에서 요구될 때 사람들이 두 번째 요구, 더 작은 두 번째 요구에 좀 더 동의하고 합의하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여. 뭐보다, 이런 경우보다. 우리가 이 wh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보면, 이 if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when과 if라고 하는 단어들이 만약에 뭐뭐 할 때라는 것도 있지만 뭐뭐 한 경우라고 하는, 왜냐면 조건을 달았을 때 만약 뭐뭐 한다면 when 뭐뭐일 때, 그럼 그 경우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말로 바꿔주는 게 해석상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 이 경우보다는 it이 가리키는 것은 이 더 작은 두 번째 요구를 대기하는 거야. 이 더 작은 요구라고 볼게. 더 작은 요구. 두 번째로 가긴 좀 애매하다. 더 작은 요구.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었던 smaller, 더 작은 요구야. request. 왜 second라는 말을 쓰지 않았냐면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을 썼거든. 두 번째 요구가 처음부터 뭐 내용 연결은 되겠지만 더 작은 요구라고 보는 게, 얘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들어가면 말이 좀 안 맞잖아. 처음부터면 첫 번째 요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smaller request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 두 번째 요구가 처음부터 놓여진 경우보다는 이 불합리한 요구라고 하는 맥락에서 놓여질 때 이 두 번째 요구에 사람들이 더 응하더라라는 것. 그럼 여기서 이제 had been placed라고 하는 요 표현이 뭔가 조금 이게 마음에 좀 걸릴 거야. 이게 얘가 왜 이런 구조를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번째라 더 작은 요구가 처음에 먼저 놓여지고 그 다음에 큰 요구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들이거든. 그럼 얘가 처음부터 얘가 놓여진 그 경우보다는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야. 먼저 과거에. 그래서 얘가 글자들이 얘가 과거에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가정법으로 쓴 거야.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먼저 일어났었더라면 그랬을 것보다도 먼저 일어났더라면 비교 대상은 뭐야? 더 큰 요구가 있겠지. 더 큰 요구보다도 먼저 일어났었더라면 사람들이 동의할 것보다도 요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면 더 많이 동의하더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얘를 과거에 대한 had pp 형태로 쓴 거고, 역시 is placed나 been placed는 둘 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의 구조로 간 거. 조금 조심해야 될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뒤에 한번 봅시다. The success, 성공. 이러한 기술의 성공은 아마도 관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랑? 상호 호혜적인 사회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될 것 같대.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규칙인데, 이 호혜적인 호혜성, 서로 좋은 마음을 갖는 거야. 그 호혜성, social norm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이거는 규칙이라고 했고, 이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칙인가 봤더니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콤마를 쓰고 다시 명사를 쓴 거고, 여기에 that은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동격의 that을 쓴 거다. We should pay back. 우리는 되갚아야 된다는 거야. 같은 종류로, 같은 유형에서 뭐를 what we receive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동일하게 같은 유형으로 다시 되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얘기한다는 거지. The person, 아마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거야.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 The person, 사람이 있는데 asking, 요구하고 있어. 우리의 지지나 또는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처럼 보이냐면 appears, 잘 봐라 이 부분, 이 사람은 뭐처럼 보이냐면 to have made a concession 이라고 하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요게 양보거든. 양보를 한 것처럼 보여. 뭐 함으로써? giving up their initial request라고 하는 그들의 첫 번째 요구를 포기함으로써, 즉 이 포기함으로써 뭘 위해? 훨씬 더 작은 그 요구를 위해서. 이게 원은 request인 거야. 그럼 이거를 지금 호혜적인 호혜성 사회 규범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들을 수 있냐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요청하는 사람이 먼저, 내가 그럼 이건 포기할게.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양보했지.
그러면 그 양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았지. What we receive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뭐야? 바로 양보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되갚아야지.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도 이제 양보를 해야 돼. 그래서 더 작은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양보하고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좀 될 수 있어. 지금 뒤에만 요 노란색을 쳤는데 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도 실제로 요 부분도 형광펜으로 좀 칠할까? 요 부분도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여기랑 좀 같은 걸로. 자,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걸 좀 봐야겠지. 그냥 갑자기 막 나오는 건 아니야. 그 결과 we feel 우리는 느끼지. compelled to reciprocate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화답해야 되는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화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해야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 어디에? 더 작은 요구에. 이 compel이라는 단어하고 force하고 사실은 비슷한데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forced 또는 지금 나와 있는 compelled 쓰고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면 둘 다 force하고 compel이라는 단어가 둘 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럼 뭐뭐 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요 말을 꼭 넣어주도록 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게 되다라는 거.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다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화답하고 뭐뭐 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이 말을 꼭 넣어야 된다. 자, 그리고 compel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좀 쓰인 거고. 자, 마지막 부분. So common application of door in the face라고 하는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의 아주 일반적인 적용, 어떤 응용된 모습, 적용된 모습은 뒤에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까 if하고 얘기했었지? when이라는 것도 뭐뭐한 경우. 그래서 비동사에 보충해주는 자리에 이렇게 when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쓸 수 있어. 웬절이. 10대들이 ask their parents, 부모에게 요청해 뭐에 대해서 더 큰 요구, 즉 attending an out of town concert라고 하는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서의 콘서트에 참석하는 이것을 요구를 해. 그리고 나서 when the permission, 그 허락이 denied, 거부되었을 때 asking them, 그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거야. 뭐를? 더 작은 것. 예를 들면은 뒤에 나와 있었던 attending a local concert, 그 지역에 있는 콘서트에 참석하는 걸로. 이런 것이 바로 이 door in the face라고 하는 것에 아주 흔한 적용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So having denied, 거부하는 거야. The larger request, 더 큰 요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증가시킵니다. 뭐를? The likelihood, 가능성. 뒤에가 동격이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부모님들이 will quit인가? 발음은 좀 모르겠어. 이거 어쨌든 묵인하다, 마지못해 따르다라는 의미야. 이후에 더 작은 요구를 마지못해 따르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 단어는 자동사라서 이나와 같이 간다. 여기에서라기보다는 여기 뭐 괜찮겠네. 여기에서 따르다, 이거를 따르다라고 하는 거. 이 가치가 이 부분, 이건 in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래서 더 큰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뒤에 나오는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문법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좀 할게. 이거를 왜 denying을 쓰지 않고 having denied라는 걸 썼을까? 이 부분이야. 지금 나와 있는 구조에서 have pp라고 하는 왜 완료형을 썼을까라는 거거든. 이 부분하고 사실은 앞에서도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 앞쪽을 좀 보자고. 잠시만. 앞에서도 보면 to have made라고 하는 걸 썼거든. 그럼 이쪽도 왜 완료형을 썼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단순하게 투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좀 볼까? 투동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본동사와 같은 또는 나중 시간이라고 하는 걸 좀 가지게 되고, 그리고 to
have PP 형태를 쓰게 되면은 얘는 본동사보다 이전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거라고 하는 걸로 주로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색깔을 바꿀 수가 없네. 그냥 갑시다.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금 이 문장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 여기서 양보를 했지. 뒤에 뭐 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요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요구를 포기하는 이것을 통해서 양보를 했고 그게 이미 끝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전 시간도 있지만 완료의 개념도 사실은 같이 가져가거든. 이미 이런 일이 다 끝났고 그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to have made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 양보를 한 게 완전히 끝나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이런 의미에서 그럼 to make a concession이라고 하는 걸 쓰면 어떨까? 이제 또 고민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보면 요구를 하는 사람, 지금 지지나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이 사람은 뭐처럼 보이냐면 to make a concession.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양보를 할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안 돼. to have made라고 하는 걸로 가야 돼. 요거 이미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요걸 써야 된다.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보자고. 다음에 나와 있었던 요 문장에서도 요 부분 having denied라고 하는 요 부분을 썼을 때 더 큰 요구를 이미 끝내버린 거야. 이미 끝냈고 얘가 먼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having denied라고 쓰는 게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완료 형태 왜 쓰는지 아까는 투동사원형이었지만 having pp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투동사원형이 맞지? 오잉? 맞지 여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having pp 형태의 동명사 형태도 have plus pp를 쓰는 것도 먼저 일어난 일이야. 완료형을 써야 된다. 그냥 deny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완료형으로 쓰는 게 문맥상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